저희가 소개해드릴 책 인생 우화 같은 게 보통 저희가 아까처럼 뭐 동식물이나 뭐 사물을 가지고 의인화를 했다고 하면 이거는 사람을 가지고 해운마을의 사람들을 상대로 그들의 행동이나 뭐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각을 던져주는 메시지가 커서 더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단 이 인생 우화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신이 이제 딱 인간 세상을 딱 내려다 봤어요. 잘 살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지혜로운 사람도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천사를 부른 거지. 그래서 한 천사에게 너는 내려가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얘들을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퍼져놔. 그래서 거기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한 천사한테는 야, 좀 어리석은 그런 영혼들을 다 모아.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렇게 개화를 시키는 거예요. 지혜롭게 만든 다음에 다시 이제 내려보내자라고 이렇게 딱 특명을 준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첫 번째 천사는 그렇게 힘들지 않게 일을 마무리해요.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근데 두 번째 이 천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려갔는데 너무 많은 거야,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모으고 이렇게 자루에 넣었는데 이 또 지혜롭지 못한 영혼들이 그냥 이렇게 순순하게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막 발악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안 따라가려고. 근데 힘이 막 부딪히는 거 너무 이렇게 주머니가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하늘로 신을 향해서 이렇게 날아가다가 어느 순간 이게 너무 무거워 보니까 이제 중심을 잃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 보따리가 이제 소나무에 거기에 걸렸어. 그래서 보따리가 밑이 이렇게 확 뜯어지면서 거기에 있던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우르르르 쏟아져서 한 곳에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게 됐는데 그 마을 이름이 해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모인 게 바로 인생 우화입니다. 인생 우화 같은 경우는 뭐 17세기 동유럽에서 구전되어 내려오는 짧은 이야기를 류시아 작가가 그 폴란드 해운마을을 배경으로 해서 자신이 재창작하거나 이 짧은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류시아 작가가 다시 창작한 45편의 짧은 스토리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해움에 사는 사람들이 목욕탕에 앉아서 우리를 구분해주고 내가 누구일까를 말해주는 게 뭘까 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옷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구분해주는 거는 뭐 제빵사는 제빵사, 복장이 직업복인 거지. 직업복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를 구분한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데 갑자기 목욕탕이 있잖아요. 그래서 헤르셀이 자기가 만약에 옷을 다 발가벗으면 내가 나라는 걸 어떻게 알지? 그래서 헤르셀이 오른쪽 손목에 빨간 끈을 묶어서 나는 제빵사 헤르셀이야. 그거를 이제 그 표시로 빨간 끈을 묶게 돼요. 그런데 목욕탕에 그렇게 해서 이제 목욕하고 나서 오른 손목을 보면 나는 헤르셀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목수인 외지인이 이제 이사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을 보는데 손목에 붉은 끈을 하고 있는 헤르셀을 우연히 보게 돼요. 그럼 이게 해운마을의 관습인가? 나도 빨간 끈을 묶어야지. 오른손에 빨간 끈을 묶게 됩니다. 그런데 목욕을 하고 나서 딱 봤는데 헤르셀이 자기 손목에 빨간 끈이 없는 거예요. 어머, 이를 어째? 그래서 헤르셀이 나는 누구지? 그러다가 우연히 옆에 있는 그 목수인 새로 이사 왔던 사람이 오른손 손목에 빨간 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헤르셀인가? 나는 누구지? 그 사람한테 이제 물어보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네. 세상의 참견쟁이들이라는 제목이에요. 자, 이야기 줄거리를 조금 소개해드리면요. 아내와 첫째를 잃은 아빠가 홀로 남은 둘째 아이를 혼자 키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애지중지 잘 옆에서 키웠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정말 잘 자랐는데 청년이 된 이 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내가 새로운 세상을 좀 알고 싶어요 라고 해서 아빠가 그래야지 해서 해움을 이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알기 위해서. 근데 그 길을 가는 중에 4명의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사람이 아니 이렇게 큰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학교를 보내야지, 그래야 똑똑해지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또 가다 보니 또 두 번째 사람이 딱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아이에게 마부가 되는 훈련을 시켜야지, 이렇게 허송세월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야 빨리 자리를 잡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맞는 말이야. 맞아요. 기술을 가르쳐야 돼. 네.
그런가 또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 언제까지 아빠가 그렇게 끼고 다닐 거냐고. 혼자 다른 나라로 보내서 빨리 적응하는 법도 알고 세상의 이치를 가르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도 한 표. 다 맞는 말이네요. 어떡하지? 근데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을 딱 만났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새로운 것을 뭔가 하려면 처음부터 뭔가를 시작하려면 우리가 기본부터 알아야 되니 납비를 찾아가서 경전을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데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아빠가 딱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이 아빠한테 딱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 일에 이렇게 관심이 많냐, 왜 이렇게 지적을 하냐. 첫 번째 의문을 나타내고 두 번째 그런데 아빠가 왜 안 나서는지가 궁금한 거죠. 참견하고 지적을 하는 거는 내 생각을 상대방이 내 생각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지적질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상대가 그대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도 나와 생각이 꼭 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요. 다름을 좀 인정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참견이나 지적도 적재적소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저 사람은 나와 좀 다르니까 꼭 나와 같을 필요는 없다는 다름을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도움과 오만의 차이? 맞네. 아, 맞네. 네. 그 말이다. 자막 딱 잘해. 도움과 오만의 차이. 예. 그런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참아줄 줄도 알고 수용해 줄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의 차이. 그래서 이걸 다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아까 작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정말 이게 상대가 원하는 걸 우리가 해주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단지 갖고 있는 걸 준다는 것이 도움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바라는 것을 줄 수 있을 때가 도움인데 그게 내가 하고 싶을 때 말하고 싶을 때가 아니라 그들이 원할 때여야 한다라는 거 네. 깨닫게 돼서 자녀 관계도 그렇고 사회적인 관계도 그렇고 그렇죠. 예, 우리 인생에도 그렇고 되게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인생 특집 첫 번째 책 류시화 작가의 인생 우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